이 시간에는 합리와 비합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흔히 과학자들은 합리적인 아닌 것은 전부 다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소설가인 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소설가인 제가 생각하기로는 합리적인 것만으로는 소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는 비합리적인 것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재밌는 일화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그 무렵에 한 관리가 미국인 의사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스피린마저도 귀하고 그런 때입니다. 치료를 받기도 하고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미국인 의사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도움받은 관리는 의사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고심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신비로운 명약인 인삼을 가장 크고 좋은 것 6년근으로 구하여 떠나는 그 의사에게 선물했습니다. 선물 꾸러미 속에 그 명약의, 그러니까 그 인삼의 효능에 대하여 쓰고 인삼의 사용법, 먹는 방법, 그거를 소상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그 의사가 돌아간 지 반년쯤 뒤에 그 의사로부터 편지와 소포 꾸러미 하나가 왔습니다. 관리는 그 의사가 고맙게 복용했다는 편지와 선물을 보낸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재빨리 그것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그 소포 속에는 그가 선물한 인삼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미국인 의사가 인삼을 되돌려 보내는 까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 의사가 자기 병원 실험실에서 의뢰하여 얻어낸 인삼에 함유된 성분과 함유량을 도표로 그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합리주의자의 행위입니다. 관리는 아찔했습니다. 그 성분과 함유량에 의할 것 같으면 인삼이라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탄수화물, 수분, 철분, 섬유질이 각각 몇 퍼센트라는 것. 나는 이것을 먹고 싶지 않으니 당신이나 많이 잡수십시오. 미국인 의사는 이렇게 변경가렸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나름의 그물을 한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기 잡는 데 쓴 그물 말이에요. 코가 작은 그물, 코가 중간쯤 큰 그물, 코가 아주 큰 그물, 이중 그물, 삼중 그물. 그러니까 그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물을 한 자리에 막아놓고 지나가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물을 싣고 다니면서 고깃대를 발견하면 빙 둘러쳐서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물을 바다 밑바닥에 내리고 발동선으로 끄집어서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 쌍끌이라 그래요. 그물코 작은 것을 쓰는 사람은 장고기를 잡고, 그물코 큰 것을 쓰는 사람은 작은 고기들을 버리고 큰 고기만 잡습니다. 그물코 작은 그물, 가령 새우를 주고 잡는 그물에 어쩌다가 큰 고기가 잡히기는 하지만 그것의 임자는 그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새우를 잡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고기는 잡고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미국인 의사는 자기의 그물이 인삼 속에 들어있는 신통한 약효를 잡아낼 수 있는 그물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삼의 신통스러운 약효는 합리주의자인 그의 얼멍얼멍한 그물코 밖으로 그를 비웃으며 빠져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미네랄이라는 게 있죠. 미네랄이라는 말은 그것이 비타민, 탄수화물 이런 것들처럼
어떤 영양소의 이름인데 그 영양소의 이름을 일일이 말할 수 없으니까 미네랄이라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미네랄이 수없이 많은 종류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타민은 1부터 해서 뭐 10가지인가 그렇게 있죠. 그런데 미네랄이라는 것은 먹으면 사람에게 유용한데 일일이 그것을 그 비타민처럼 탄수화물처럼 이렇게 규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러한 합리주의자의 그물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입되어 있어요. 대개의 그물은. 나는 그 합리주의자들의 그물이 놓치는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소설가인 나는, 시인인 나는 그것을 잡아낼 그물코 미세한 그물을 만들어 가지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소설가는 소설가 나름대로 이 인간 세상에서 영양소를 어떻게 추출하는 걸까 자료 수집하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면 합리주의자들이 나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우주가 합리만으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합리가 50이고 비합리가 50입니다. 그래서 100이에요. 우리 민족은 우주를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알 수 없는 것을 신비하다고 하거나 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신비하다고 말해버려요. 작가는 나무하고 같습니다. 그 땅에 부는 바람, 내리는 햇살, 그 내리는 이슬과 비와 눈과 서리를 맞으며 부대끼며 자랍니다. 그리하여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이들은 데리다의 해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깨부수기만 하는 것이 해체가 아니고 논리를 깨부수고 지름길로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데리다는 동양의 불교적인 설에서 힌트를 얻어다가 해체를 생각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설은 단박 깨치기입니다. 우리들이 태어난 시원의 하늘 혹은 깨달음이라는 커다란 공으로 텅 비음으로 회귀하는 길, 모든 아르마리를 해체하고 원형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순리의 다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 소설의 전통 해봉이야말로 한국 소설 문학의 우주적인 원형을 담는 길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보편 타당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이 번역되어서 해외에 널리 알려지고 해외에서 무수한 상을 탑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이야기를 그 소설가가 꾸며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세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이 작품 정말로 좋은 작품이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특이한 어떤 이야기를 진술해서 좋은 소설을 썼다면 그거야말로 세계적인 이야기거리, 세계적인 가치가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우리 민족 속에서 사는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아름답고 신비한 그런 이야기를 썼다고 외부 그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좋은 상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개 서구에서 들어온 과학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 아닌 것을 소설로 썼다고 무시하거나 그것이 가치 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고유한 진리일 수 있다.
그런 작품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합리와 비합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합리만으로는 좋은 소설이 되지 않는다. 합리만으로는 좋은 시가 될 수 없다. 한국인으로서 우리들이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화나 전설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설 속에서 나와서 자랐기 때문에 그 민족적인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묘사하고 서술하는 소설을 쓰면 당신도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